안녕하십니까. 입씨름에서 이겨야 자신감이 생기고 인생도 승리하는 법입니다. 무적의 말빨 프로젝트 뉴스 속 썰전 전략 탐구 50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온 나라를 들썩거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받을 때 전화를 걸어서 담당 검사에게 우리 아내가 조금 불편하고 건강이 안 좋으니 배려 차원에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광덕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주광덕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인가요?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사실을 폭로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두고 야당 측에서는 검찰청법 8조에 위반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별 검사나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 감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어떻게 보면 검찰청법이 위반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전문가들의 말도 있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검사에게 여러 번 수차례 말했다고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 측에서 여러 번 했다. 그래서 어쩌면 압력으로 느꼈다는 이런 뜻이겠죠.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서 끝내는 잘못을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야만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 변명도 계속 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걸은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 압수수색에 들어왔다고 해서 통화를 한 다음에 부인이 검사팀장을 바꿔줘가지고 부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기와 관련된 수사의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얘기가 또 조로남불로 돼가지고 되돌아와서 화살이 박히고 있는 실정이죠. 이거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계속 주장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썰전 전략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다. 어떤 이런 비난의 이런 영역이 아니고 인륜의 문제다. 아니 가족이 아프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 가족 건강을 좀 생각하면서 고려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모든 어떤 거를 떠난 인륜지 보통의 인륜지 대사가 아니라 인륜지의 상식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 겁니다. 너도 이해하지 않느냐 이거죠. 네가 아무리 갑이고 내가 을이라고 해도 갑을 떠나서 인간의 탈을 썼으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안 봐주느냐. 내가 잘못한 거지. 법을 어겼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데 인륜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내가 어떻게 그 행동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 일륜 기준 전략은 일륜 기준 전략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륜을 앞세운 전략이죠. 인륜을 앞세운 전략, 이 전략은 불법을 저질렀건 뭐 죽을 죄를 지었건 뭐를 했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 같으면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거죠. 장발장이 빵을 훔쳐 먹었는데 경찰에 잡혔습니다. 나 3일 굶었다. 일주일 굶었다. 당신 같으면은 훔쳐먹지 않겠느냐. 인륜의 문제다, 이거는. 아니, 죽어가고 있는 내가 저걸 안 훔쳐먹으면 내가 죽는데 어떻게 안 훔쳐먹겠느냐. 생명체인데.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법적인, 초월적인 전략이 어떻게 따지면은. 초월적인 전략으로서 아주 유용한 전략입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뭐 위법이라고 뭐 탄핵을 솔추하겠다는 등 뭐 야당에서 공격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거를 다 받고 가면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조국 법무장은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딱 한마디 한 겁니다. 자택수사 압수수색 때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은 맞지만은 그것은 아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신속하게 좀 해달라고 하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우선 인륜의 문제를 강조하고 법무부 장관실로 들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논란 뭐 불법이라든지 위법이라든지 비난받은 거 내가 사과한 거 그럼 너 어제 사과한 건 뭐냐 이런 거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인륜을 앞세운 초월적인 전략을 쓴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실패한 집권남용은 죄가 없다는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세월호 사건 때 해수부에 전화를 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압수수색 거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압수수색을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압수수색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 실패한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는 최종 판결로 뭐라고 했냐면은 실패한 직권남용은 죄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를 내렸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국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건 간에 11시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할 거는 다 한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새로 발급받고 추가로 발급받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늦어졌고 또 변호사가 입회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깐깐하게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이 깐깐하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검찰 압수수색은 충분히 어떤 압력을 받고 못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든지 어떤 검찰청법 8조 위반 문제는 또 별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국 법무부 장관은 모든 걸 싸잡아서 인륜의 문제라고 하는 초월적인 전략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심각한 결함을 갖는 대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잘못 위법한 행동했던데 규정을 어겼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인간적인 어떤 호소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이건 조금 어쨌든 보면은 내가 좀 비열한 전략이겠죠. 어떤 걸 빠져나가는. 그렇지만 이런 거를 충분히 자기의 주변 상황을 이용해서 트랩 어떤 뭐 저 덫이라고 하거든. 쥐덫에 걸린 뭐 쥐새끼 같다고 하는 게 조국 법무부 장관의 트위터에 나온 글이지만은 어쨌든 궁지에 몰렸을 때는 인간 보편적인 동정심이라고도 좋고 초월적인 전략으로서 인류를 앞세운 전략을 쓰시기 바랍니다. 무적의 말빨 프로젝트 뉴스 속 썰전 전략 탐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